8월 32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오전에 강원 남부에서 비가 시작돼 특히 강원 영서 남부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0mm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되고요.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영월 연당지구 재해 위험 개선 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월 연당지구 재해 위험지역 어떻게 개선됐는지 먼저 들어보고요. 또 SW 미래체험 강원센터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W 미래체험 원주센터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원주시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26일 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2021년 원주시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8월 31일 화요일 상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와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ICT 융합 산업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주를 방문해 원주 신산업인 첨단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협업을 약속 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월 문예박물관은 2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횡성 우천소지 한월 문예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한월 문예박물관 특별기획전은 교육부 우수기관 선정 원로 작가들의 한국화, 민화 등 총 15개 분야 작품이 전시되며 전시 기간인 9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술가와의 특별한 만남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영월군 의회 반대로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지난 27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비와 군비 각 1억 원 지원을 위한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을 통해서 올해 1차년도 사업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영월 연당지구 재해 위험 개선 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개선이 됐는지 영월군청 방재관리팀의 전재형 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전재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영월 연당지구 재해 위험 개선 사업으로 전국 32개 사업지구 가운데 대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수상한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어떻게 좀 참여하게 됐는지요? 예,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경감을 위하여 정비한 사업 중 예산 절감, 현실 시공 중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을 수여하게 된 영월 연당지구 재해위험 개선 사업은 30억 원의 예산 절감과 작년인 2020년 8월 인근 지역 수해 당시 본 지역은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업 완료 후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원으로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대상에 선정된 영월군 연당지구 재해위험 정비 사업. 이 지역이 항상 그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었죠. 예. 네. 그럼 이 지역을 언제부터 정비하게 됐습니까? 본 지역은 그 지명인 연당에서 연자는 못 연자입니다. 네. 이 못 연자로 예로부터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많이 되었던 곳임을 알 수 있고, 본 지역은 최근 2000년 이후 수해 피해로 2002년 주택 침수 35동, 농경지 침수가 21헥타 등 총 32억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에는 주택 침수 37동에서 41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습 침수 지역인 곳을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만 많이 내리면 침수 지역으로 TV에서 많이 봤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네. 어떤 사업들이 좀 조성이 됐는지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정비 사업을 위하여 주민 이주 6가구와 네. 농경지 103필지 등 총 15헥타르의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그 매입한 부지에 저희가 28,000평방미터 면적의 57,000톤 규모를 담수할 수 있는 유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또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했던 도로 540m를 인상하여 주민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침수 지역이 침수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예산도 절감했고 또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도 조성하고 아마 이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번 그러면은 사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양한 성과가 많았는데 어떤 점이 좀 이전과 이 사업 이후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호우 때 매년 이 농경지 침수가 해마다 있어가지고 네. 3, 40억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 완료 후인 그 작년에 저희가 8월 영월에 일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거기 남면인데요. 거기가 남면 인근에는 한 21억 가량의 피해가 있었는데 본지구 주변에는 침수나 유실 피해가 없어서 재해로부터 이번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오늘도 이제 기상청에 의하면은 강원 남부 지역 50에서 200mm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연당지구 이제 정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지역 분들은 이제 좀 비가 내려도 마음 놓고 편히 좀 지낼 수가 있겠군요. 예. 네, 참 그동안 고생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분들. 예. 네. 이렇게 조성한 유원지 1호원이 21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수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산림청 정원 조성 분양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도 들었는데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정비사업 하는데 뭐 30억 원 예산은 절감했지만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겠네요. 예. 저희가 이 예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개선하는데 76억 원이 소요됐고 그 이후로 저희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비 22억 원을 포함해서 66억 원을 투입하여 유수지 저희가 조성한 유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산책을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 6월 16일 강원도 지방정원 1호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강원도 1호의 지방정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네. 있는데 네. 강원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원이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지방정원 1호로 선정돼서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홍보 통해 가지고 올 여름에도 코로나 시대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예. 기사 신문 기사 사진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주 말끔히 깨끗하게 아주 정비가 됐고요. 지방정원 1호도 탄생이 됐군요. 관광객들도 아주 좋아하시겠군요. 이 지역에. 예.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도 굉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수지를 단순 정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그 효과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좀 뜻깊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그 사업 완료에 따라 재해 예방 효과도 분명히 봤지만 지방 정원 1호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 이상 이곳을 찾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 인근인 주요 관광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청룡포나 장릉, 한반도 지역과 연계했을 때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그 연간 50명 이상의 정규 인력 고용 창출도 저희 효과를 통해서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최근 완공한 연당 정원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동강과 서강이 합류하는 물길을 따라서 둔치 각 구간별로 다목적 광장과 또 피크닉장, 산책로, 또 드론 테마파크장을 조성하는 등 이 동서강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을 잇는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라고 하는데 끝으로 이 사업도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어떤 사업인지? 예, 저희 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는 동강과 서강의 물길이 영월로 내려와서 풍요와 번영을 기원한다라는 의미의 프로젝트로 동강과 서강 하천변을 좀 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가지고 저희가 영월 시가지 전역을 관광 벨트화하기 위한 기초 프로젝트입니다. 그 구역은 세 가지 섹터, 4가지 테마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놀이장, 교량하부 쉼터의 문화체육 공간. 두 번째 다목적 광장, 피크닉장을 중심으로 한 수변 정원 공간. 세 번째는 드론 테마파크 공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변 산책로와 징검예울 등 친수 공간 등 4가지 친수문화 테마 공간으로 조성하여 영월 정원도시, 영월의 랜드마크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7월 덕포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사업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저희가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 비만 오면 오도 가도 못하고 비 피해로 늘 매년 되풀이되는 침수 피해로 고생했는데 자 영월연당지구가 이렇게 변했다니 지역 주민들이 정말 천지개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예, 그 전에 비만 오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최근 사업 재해예방 사업도 하고 앞에 그 정원도 생겨서 많이 그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영월인데 청룡포, 장릉, 금강정과 또 주변 관광지와 더불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길 보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월군청 전재형 방재관리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SW 미래체험 원주센터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 지역과의 지역교육 격차 해소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센터에서 진행하는 미래체험 사업 어떤 사업이고 또 미래체험센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네, 미래체험 사업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후원지로 2019년 강원도가 선정되면서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미래체험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도 외의 3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원주, 강릉, 춘천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는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코딩, 3D 모델링, VR과 AR, 인공지능부터 메타버스까지 기본 50차시 이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열리고요. 원주 지역 내 다양한 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든 수업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원주 지역 학생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최근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과 공모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미래체험 원주센터 권순영 실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별도의 반을 구성해가지고 4월부터 7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모집 당시에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했어요. 그 중에서 선정된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7월 달에 모두 자격증을 2개 이상씩 전원 취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할 수 있는 햄스터버 경진대회가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달 우승자를 뽑아서 준결승을 통해서 이제 원주, 춘천, 강릉 3개 거점센터의 대표로 9월 달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부모님들이 몰랐던 그런 소프트웨어 경험을 같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열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에 진행이 됐었던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학생 공모전이 있었어요. 저희 원주 지역의 초등 4학년 학생이 중고등 언니 오빠를 모두 제치고 대상을 차지해서 저희가 며칠 후면 시상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좋은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네, 미래체험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업들은 원데이 클래스 또는 연강으로 구성됐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방법으로는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교육센터를 검색해서 나오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진행 프로그램으로는 단순한 교육활동 외에도 센터에 구비된 VR 기기, 인공지능 로봇, AR 키네틱 체육 기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교육도 진행하는데요. 하반기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미래체험 원주센터 권순영 실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강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가 2019년도에 이제 5개 지역이 먼저 선정이 되면서 저희도 그렇게 바로 똑같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 이제 3년차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종료가 돼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기본 취지가 국가 사업으로 지원은 했었지만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돼도 저희가 강사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별도로 설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다양한 교육 분야의 기관 등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이 미래체험 사업을 좀 지속시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에 대해서 원주 지역민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하반기 준비 중인 프로그램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나요? 네, 하반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과정을 기획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학생 과학 축전과 강릉의 커피 축제에 체험 부스를 설치해 프로그램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 9월 넷째 주 주말에 햄스터봇 경진대회 결승전이 강릉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햄스터봇 경진대회는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코딩 체험 대회입니다. 코딩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 가족과 협동심을 갖는 코딩 체험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소프트웨어 체험 사업의 3년차 과정이 마무리되는 이번 11월과 12월에는 전국의 미래체험 강사들이 전부 모여 진행하는 페스티벌이 예정돼 있는데요.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원 지역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예,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는 이달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26일 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원주시청 사회진안팀의 김재덕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듣습니다. 김재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가안전대진단 2015년부터 도입됐다고 들었는데요. 시행 취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다음 해인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안전시책으로 시행하는 국가안전시책으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 전반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예방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는 각 개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점검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로 벌써 7회째인데요. 예, 그동안 제기된 점검 대상이 너무 많다거나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 그리고 잠시 반짝 신경 쓰고 사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동안에 어떤 결과 좀 성과가 있었을까요? 예, 과거 많은 점검 대상과 전문성 부족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에서 정한 기준으로 노후 정도, 사고 발생 이력 등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의 점검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등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민간인 전문가와 합동점검 후에 민간시설은 관리주체, 공공시설은 담당 부서에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보수 보강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원주시의 경우 특히 이제 건축 분야, 생활, 여가 분야, 또 환경, 에너지 분야, 또 교통 분야 등에서 시설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이 점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점검 대상은 건축 분야의 전통시장 등 5개소, 그리고 생활, 여가 분야의 야영장, 농어촌 민박, 공공체육시설, 영화관 등 9개소, 환경 에너지 분야의 4개소, 교통 분야에서 교량 등 1개소가 있고 기타 산사태 위험 지역과 임도, 휴양림 지역 등 9개소 해서 총 2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예, 점검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인데 이 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각 시설물의 세부적인 계획은 시설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어서 부서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 주시는지요? 예. 합동점검은 교수분들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원주시 안전관리 자문단에서 지원하게 되겠고요. 건축 분야는 관내 건축 분야 교수님 그리고 건축사, 시설 관련 공공기관이 있고 전기 분야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행성지사, 가스 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소방 분야는 원주 소방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점검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꼼꼼히 이루어지리라 기대가 되고요. 네. 자, 이 모든 일에는 과정 못지않게 결과를 바탕으로 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서 어떤 후속 조치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네. 대진단은 점검 시작 단계부터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까지 국가안전 대진단 관리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직접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 시스템으로 이력을 관리하게 되고 다음 연도 국가안전 대진단 시 대상 선정 및 점검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시설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결과까지 공개를 하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기적인 전문가의 점검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성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의 점검 결과는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전할 당부 말씀 있으면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현재 점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많이 힘든 시기인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원주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내실 있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주분들께서는 대진단 기간 내에 차질 없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 또 일상생활에서의 지속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